다시. 예, 굉장히 뜻깊은 내용으로 정 박사님이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뭐 한 가지 질문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정석에서 궁금한 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 받는 걸로. 정 박사님이 토론자 두 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명기 선생님, 여러 가지 코멘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김구 선생 그 키워드가 되게 나도니 조금 그랬는데, 이교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이 여순반란 사건 전체상에 대한 논의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전혀 논의가 달라졌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주로 이제 문제는 이 반란 사건에 대해서 김구 한독당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거기에 북한 쪽이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조명기 선생님께서는 김구가 1948년 50총선을 계기로 해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김구는 지금 현재 김구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47년 11월 30일에 이승만과 남한 단독선거에 합의를 했어요. 그랬던 이 김구가 12월 20일, 48년 1월 30일경에 이르게 되게 되면은, 남한 단독선거를 부정을 하고, 남북 협상으로 나가겠다? 완전히 그야말로 입장을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연구의 일환이지만, 47년 12월에 상독수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김구 한독당이 피치에 몰리게 되고,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자 김일성과 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총선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왜 반대하는가?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7년 11월 30일 시점에서는 분명히 찬성을 했던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어떤 그런 논점들을 가지고 실태 파악이 들어가야만이 이 김구의 어떤 그런 이 돌변, 변태, 이런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연구하게 되면서 김구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조명기 선생님 논점은 저하고는 상당히 입장이 조금은 엇나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지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실의 이야기를 선생님께서는 계속 하시는데, 이 성실의 오늘 논점에서는 성실을 그렇게 깊이 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별도로 지금 한 편의 논문으로 지금 작업이 성실의 문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 성시배기가 김구를 남북협정으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 인간은 김일성의 직계가철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력을 갖고 있는 인간.
인간이죠.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계속 조선중앙일보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언론사를 보게 되면 조선중앙일보는 두 개가 있어요. 별도로. 그 1933년에 여운형이가 설립한 조선중앙일보가 있고, 그 중앙일보는 37년에 폐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시대기가 47년에 만든 조선중앙일보가 있어요. 그런데 성시대기는 단지 조선중앙일보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신문 등등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언론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생님이 성시대기가 조선중앙일보를 만들었고 여운형이가 운영을 했다. 이건 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30년대 만든 거라고 이거. 자,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 성시대기에 관한 문제는 오늘 언론에서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언급하지만 앞으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남북협상 관련 문제에서는 하나의 장으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순반란 성격균형이라고 하는데, 글쎄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순 반란이라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고, 거기에 추가로 여순 학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야, 내가 진짜 시간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아예 여순 반란 가지고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간단하게 조사를 해봐도 방대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격 규정 문제를 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부를 선생님은 상당히 그런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경동사상 이야기하고 그게 토지개혁과 연계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경동사상 이건 그야말로 이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이건 김구 것이 아니고 조선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동사상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47년도에 그 좌우 합작 당시에 마찬가지 이 좌우 합작 과정에서 이 경동사상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좌우 합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거든요. 이거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기부에 이걸 균등사상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평가하시는데, 글쎄 그건 조금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제 그 점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조선인민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좀 더 검토하거나 새로운 입장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데이터가 있어야 보죠.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민보라든가 그런 데 이런 언급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조사 기록을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한 절로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를 지금 책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 20페이지를 넘게 지금 작업을 해가서 글쎄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의 논문으로 책이 투고해야 되지 않냐, 개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 교수께서 하시는 부분은, 유 교수께서 지난번 이승만 연구원에서 거의 같은 주제로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오제도 검사의 그 증언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반란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발표 끝나고 들어가서 다시 추가 작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 교수께서 지난번 발표 서론문을 오픈시켜봐야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내가 논문에다 반영시키고 발표에다 반영시켜야 그랬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건 그렇고, 그런 것처럼 역사 왜곡 문제,
참 심하죠. 제가 거기 작년에 쓴 테러리스트 김구에서도 상당히 여기 이 자극적인 내용인데, 송진호 암살, 여운형 암살, 장독수 암살을 전부 이승만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에 많이 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있는 박태균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근데 박태균이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온 교수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아니 데이터 자체를 조작해버리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만. 야, 시도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을 과연 여기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니, 대한민국 발전에 뭔가 학술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사교육의 왜곡과, 그 다음에 이 시민들의 정신사고가 이렇게 비뚤어지다 보니까, 이재명이 같은 그런 정가 5급 10번 같은 그런 잡놈들이 나오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냥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죠? 많이 쌓인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한국의 현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 정도. 약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냥 풀어오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아주 상식적인 있는데, 그 14연대가, 군대가 그 정도로 부패가 됐으면요. 이게 14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도 엄청나게 그렇죠. 부패가 되고, 그리고 6.25 전쟁 직전에 제가 알기로는 뭐죠? 공산주의자 숙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6.25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지금에서 그거를 조명해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당나라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문재인이가 집권 5년 동안에 완전히 군대 체질이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이런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물리치려면 그때 이상으로 이 숙청 작업이 벌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좀 힘들까 이런 암울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야, 지금 한 부분이야 그런 이제 좌익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좌익거든요. 야, 근데 얘들이 지금 북한과 연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뭔가 잡축으로 지금 편향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국가관, 사명감, 생사감, 그런 것들이 아주 약화되어 버린, 그게 지금 현재 문제이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럼 플로우에서 질문을 해주시되 항상 자신의 성명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주철 TV입니다. 예, 이주철. 예, 첫 번째 안구유제로 회복을 봤는데 그렇게 오동기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대구의 군인들 월북 항로를 이야기하면서 김구한테 상당히 항의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김구가 이 자식 하면서 막 멱살 잡고 폭력을 휘둘러야 그 장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신문 교과서 연구를 할 때 이미 여준사랑사가 터졌을 때 구구전객이 사고를 쳤다는 것이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국무총리도 언급을 했는데 그 뒤에 수사가 안 되고 시지무지 돼가지고 이제 오르발 내는 듯이 그렇게 되면서 그 이상 아마 그때 김구라는 소문이 퍼졌는 것 같은데 이것을 더 이상 수사를 못하고 이렇게 뭉개진 것이 지금 사건처럼 사법리스크 뭉개듯이 이 뭉개진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사님.
그러면 한꺼번에 좀 질문을 아니요. 하나씩. 예. 네. 저도 저기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안도희가 경교장에 가서 김구를 네 발의 충격을 가하게 되는데, 가하기 전에 지금 김구하고 안도희는 약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의 대화가 있었어요. 격렬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도희의 시역의 고민에는 총 9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여순반란의 배우, 송진우 암살의 배우, 장덕수 암살의 배우, 강표소령, 양소령의 월북 사건, 국회 투항지 사건, 거의 그 당시 46, 7년 한 3년 동안에 발생했던 시국 사건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전부 언급하면서 바로 당신이 배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김구가 답변을 못 하더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언급을 안 되니까 김구가 벽을 집어서 던지고 책을 던지고 그러면서 덮쳐오게 되니까 총을 빼서 바로 총격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당방위예요.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런 거지 처음부터 안도희가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총을 가지고 경교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안도희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처음 갔다 간다면은 아니 군복을 입고 지금 현재 권총을 차고 있으면 1층에서 전부 다 권총 끌어내라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안도희는 지금 현재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경교장 김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도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도희는 지금 한독당의 비밀당원 제9호가 되는 겁니다. 그 증명서가 다 있어요. 비밀당원증이. 이런데 지금 무슨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안도희의 내용을 저도 지금 이제 3년차 연구, 지금 하는 연구를 마무리하면은 세 번째 연구가 이제 안도희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 없어. 그냥 타이틀이 그냥 안도희 세 글자로 이게 작업이 진행될 텐데,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죠. 돌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는 실제로 안도희 공판에서도 나와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안도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죠? 살인마니 무슨 여기 암살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도희는 누구냐고 우리는 지금 묻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한심한 상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아니, 조선 동아일보에서 이미 극우 정국이 사고가 연루가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나왔어요. 벌써 연수사가 바로 터졌을 때. 48년도에. 예, 48년 10월 달부터 나왔어요. 그때 연수 사건 터졌을 때 극우 정객이 조병옥이 그거 정계하고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예, 언론에 보도됐는데 수사가 진척이 안 된 게 김구라는 소문이 퍼졌었거든요. 바로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사실, 송진우가 죽었을 때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김구 한독당의 연루가 나오고, 영년이가 죽었을 때도 그거 나오고, 장독수가 있었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것이, 이 세 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두 건, 앞에 두 건은 한국인 판사들이 재판을 해요. 한국인 재판소에서.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얘들이 하느냐면은 소위 말하는 사법테러를 자행하는 거예요, 김구가. 즉, 예를 들어서 이 송진우 영영 암살 혐의자들을 검사들이 기소를 하거나 판사들이 담당하던 그런 검판사들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당신 그걸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전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이제 하리 중장이 장독수 암살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지 않고 한국인 재판소가 아닌 군사재판으로 넘겨버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김구가 상당히 그 당시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신문 기록을 보지만 극우 정객이라고 이야기하지 김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 김구라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극우 정계가 나왔어. 극우 정계. 예. 그러는 이유는 여전히 그야말로 이 김구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역화되어 있었거든요, 그 인물이. 성역화되어 있단 말. 김구가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성역화되어 있고. 또 당연히 그렇죠. 검증을 못하게. 예. 예.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요, 일제강점기 시대는 그 신문상을 중견기가 아니에요. 우선 중견도 좀 아니 그런 게 아니니까. 저 양반이 저 나이가 드니까 막 질러. 그건 아시죠? 우리 그래요. 우리 학자들이라는 게 내가 뭐 주장하기보다는 정확한 잘 아까 그 잘 좋아했잖아요. 그 잘못됐다. 그거 고발하면 그거 그 독자들이 판단하고는 뭐지. 신문 기자들이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한 가지 얘기해. 5.10 그 선거에요. 김구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죠. 그게 나왔거든요. 그 국민들은 김구가 누군지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독당 표를 안 주잖아요. 언론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북한 갈 때도 김구는데 뭐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그 관행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김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남북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따르겠다. 그리고 쭉 소련 그리고 미국 철수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 이게 공의 정치를 같이 통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조명 박사 얘기에는 그거는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공산당이 김구가 그렇다면 김구 공산당이 색깔이 아니었다는 정욱이 선생님 그렇잖아요. 공산당 색깔이 아니었다는 그걸 공산당이라는 그 목소리를 했다는 거 그것도 다 알아요. 또 성수배 그 양반 그 북한 분노당 했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 성실하게 나쁜 놈이다 그렇게 쓸까요? 이것을 끝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시배기가 북노당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50년 5월 15일경에 체포가 된 이후에서야 이제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가 조금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김구 한독당이 50총선에서 표를 적게 받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한독당은 지금 현재 북노당, 남노당과 연대해서 남한 단선 자체를 보이콧하고 저지 분쇄시키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조직 자체가 결성이 됩니다. 북한에서 이미. 그게 지금 그 당시 19일부터 남북협상이 진행됐는데 협상이 끝난 다음 날 26일 시점에서 결성이 되죠. 이건 중요한 의미 있다. 북한 문서에 다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구 한독당은 이 50총선을 보이콧했기 때문에 거기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자들은 전부 다 당원에서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뭐 국회의원의 표를 받고 안 받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논점을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건국시키는 50총선에 김구가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걸 저지 분쇄시키고자 획책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바꿔 말하게 되면 지금 김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거부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획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구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자를 두고 와서 무슨 국부가 어떻고 말이야, 민족의 거성이 어떻고 그럽니까? 그 사실관계가 바로 그런 논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는 대한민국의 비국민이에요. 그런 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요. 안전이 연구하게 되면 그 논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국민? 그냥 뭐 비국민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개새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어? 예,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조명기 교수님이 지적한 그 대구 폭동과 제주 4.3과 그 다음에 여기 여순반란,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 박사님의 그냥 물론 지금은 주제가 좀 다릅니다만 김구 배우설이 주제지만 그 세 가지를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하고. 저기 하드한 질문을 열심히. 자, 그러면 조금 내가 좀 슬쩍 피해가야겠네. 근데 사실 나 저거 똑똑한 내가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거기 제주 4.3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전에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을 하면서 이제 좀 조사해서 조금 본 적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제주 4.3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로당이 추구하는 남한 반전반선 분쇄투쟁의 일환으로 27 국격투쟁의 연장으로 연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성격은 이제 그런 특질을 이제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 제주 4.3에서는 정규군이 아닌 게릴라인 인민적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인민 유격대가 지금 현재 지금 군 경찰과 지금 습격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지금 4.3 폭도 여기 제주 여기 여순반란은 그렇지 않죠. 군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민간 좌익 세력과 연대해서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오늘 발표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정례 지금 좌익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제주 4.3 폭동과 여순반란을 계속 연결지으려고 하잖아요. 응?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주 4.3 여기 토벌작전 명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봉기를 했다. 이따구 식으로 지금 좌파들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주 4.3 폭동을 끌고 들어와서 여순반란을 정당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논리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했죠. 이 지금 여순반란은 혁명 우영군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혁명 우영군 사건은 47년 12월부터서 이미 기획되어 왔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화되고 계획된 그런 반란이었고, 그런데 이 여순반란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10월 15일에 육군본부로부터서 제주도 출동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명령을 어떻게 좌파들이 알았느냐? 여수 우체국에 있는 일반 정보로 육군본부가 명령을 장명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 우체국에 근무하는 좌파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일 동안의 지금 준비 기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것은 북한 측의 그 외무성 자료에도 나오고 있어요. 10월 초에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저기 북한 쪽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좌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공세를 차단시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제주 4.3과 여순반란을 끊어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 남로당이 아닌 북로당과 한국당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논증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것은 연결고리는 끊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전략적으로 이게 작업이 가야 되고 그 논점을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저기 또 질문해 주실 분 손게 잠깐만요. 마이크를.
소속 성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어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여가지고 아, 네. 네, 제가 일단 저는 정한기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반대편 의견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좌파들이 주장을 할 때 김구가 여순발라 사건의 배후는 아닌데 한독당이 다른 뭐 이승만 계열에 비해서 이제 학살을 피하게 된 것은 김구가 김일성과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봐준 거다. 김구가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레베데프 일기를 보면 이 사건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다는 그 구절이 약간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는 그냥 거짓말을 써놓은 건지 좀 궁금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 인민위원회 소속 23명이 식료품점 앞에서 대기했다가 합류했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이거를 박윤식 목사님 책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책에 출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박윤식 목사님 책 말고 다른 좀 솔리드한 그 증거로 이 내용을 증명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전공자 같은 질문 주셨네. 저기 이 친구는 지금 그거로 지금 여순발란으로 석사기 논문을 써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죽겠는 거지 빨리 어떻게 지금 작업해야 되는데. 야, 그 23명에 관한 거는 물론 그 제가 소개드린 김인식 목사도 있지만 국방부 관련 자료에도 나오고 다른 자료에서도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내가 뭐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더라? 와서 봐. 레베데프 레베드 비망로. 그게 마지막 거예요. 거기 그 자연 발생적이라고 키워도. 나도 그게 참이 걸리는데, 뭐 걸리면 어떻게 하고 자관 일기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근데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문제죠. 아니, 이 자기는 분명히 오동기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14연대가 지금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붕어당이나 남로당의 붕어당의 어떤 그런 승인이라든가 확인을 받지 않는 조건하에서 돌발적으로 이 기회를 맞아서 공기를 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첫 번째는 뭐였더라? 좌파들의 주장인데 김구가 여순 반란의 배후는 아닌데 다만 이제 김일성과 연대를 했기 때문에 한독당은 학살하지 않았다, 봐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봐주기는 뭘 봐주고 말고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은 지금 한독당과 오동기가 있잖아요. 소무기가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한독당과 김구 그쪽 팀들이 지금 이제 이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뭘 봐주고 말고 해요. 응? 왜냐하면 학살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요. 그것을 사람의 인명을 뺏고 안 뺏고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놓고 와서 봐주네 안 봐주네. 그 좌파 새끼들이 하는 사고방식이 언제나 그런 식이야. 그것은 저기 논할 여지가 없어요. 같은 편입니다. 면피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 면피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야,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논문 안 된다고. 확실하게 끊어줘야 한다니까. 지금 8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김구하고 좀 비슷한 인물이 누가 있어요? 잠깐만, 그 이야기나 하고 싶어. 김구가 그 제2, 제3에서 제2까지 나왔어요. 그 뒤에 물어보면 가만있어. 거기 누구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조봉학. 제가요, 지금 김구 연구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연구는 뭐냐면은, 막스베르의 이 소명으로서 정치론의 모티브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이 권력 정치의 화신 김구, 소명의 정치가 이승만, 이런 이제 이 가설을 갖고 있어요. 그 가설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김구의 남북협상 전후사를 지금 검토해서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이 권력정치의 화신임을 증명하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해가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구의 후예들이 있어요. 6명이 있어. 그러니까 김구의 제 2호가 누구냐? 이게 김구 자기 자신이 이제 2호겠죠? 김구 2호가 누구냐? 조봉암이야. 그 다음에 3호가 김대중이야. 4호가 노무현이야. 5호가 문재암이야. 6호가 이재명이야. 저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번 작업에다 어떻게 넣을까 지금 하는데, 야, 이거는 하게 되면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 되고, 훨씬 더 작업이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어떨까? 여긴 뭐 김영삼. 그건 조금 밋밋한 인간이고, 그냥. 우리는 오동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동기? 그러니까, kil무 6호 이재명, 딱 그런 거. 만약에 조봉암 살해되듯이, 조봉암을 처형했듯이 김대중이가 죽었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상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북, 아니, 그러니까 친북, 친중 이런 빨갱이 세력들이 계속 양성화가 됐을까? 김대중이가 죽었어. 기본적으로 좌파들은 이용하는 가장 정치 전략 중에 하나의 핵심은 끊임없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상당히 이게 김구에서 이 모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냐면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 김일성이가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이 정치 전략, 대한 전략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은 남한 정치를 애속화시키는 전략이에요. 그 시키는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김구에서 봐왔던 남북협상 모델을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가 김일성이가 계속 남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통일정부가 어떻고 뭐 통일이 협상을 어떻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주구하는 것은 연석회의를 주장을 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자기 자신들이 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거든. 그게 바로 남북협상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48년 4월로서 끝나버린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걸 별로 무식하지 않지만 실제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모델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해방 이쪽이 48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걸쳐져 있는 대남 공작과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이 전개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뭐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뭐 그럼 오늘 참 유익했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마이크.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뒤에 유석춘 교수님 책 사가실 분 좀 사가세요.